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지수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500선을 터치하면서 잠깐이지만 2,500 회복을 한 모습도 나타났고요. 상승이 반갑긴 합니다만 그동안 낙폭이 워낙에 컸습니다. 데드캣 바운스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는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수급 주체들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쌍끌이 매수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12거래일 만이고요. 6월 들어서는 처음 나타나는 양매수인데요. 오늘 종목별로는 양매수 1위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 있고요. 양매도 1위는 하이브가 기록을 하면서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쌍끌이 매수, 외인과 기관이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계에서는 종금을 제외하고는 전 기관계가 함께 매수 유입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종목별로 보면 쌍끌이 매수 1위는 LNF고요. 다음으로는 위메이드에도 쌍끌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믹스 코인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는 종목과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광 ILI가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조광 ILI는 매주 수요일에 출연하고 있는 우리 상위 1% 전문가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요즘 이렇게 무상증자 뉴스 나왔다 하면 급등의 급등을 거듭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추세는요, 무상증자를 결정하고 수량도 아주 많이 준다는 겁니다. 조광 ILI도 이런 유행대로 1대5의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공구음원은 급등이 먼저 나오고 나서 1대5의 무상증자 공시를 냈습니다. 어제까지 점상이었고요. 오늘은 상한가 살짝 풀리면서 16%가량까지 상승폭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성재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 잠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오늘 3만 원, 어제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노터스를 보시면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공시 이후로요, 6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쳤다가 하한가를 한번 맞고 오늘까지 나흘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도 크고요. 또 시장이 폭락할 때 어떤 종목들은 홀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손실이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상위 1% 전문가들에게 관련한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출연하는 전문가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전문가가 나와 계신데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좀 네. 떨리진 않으셨는지. 아, 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뵐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대도 됐고 한편으로는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올 건데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시장이 참 안 좋았죠. 그런데 오늘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요. 또 좋은 종목 가져와서 수익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지 전문가님의 필승 종목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하겠고요. 최영지 전문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앞서서 보셨습니다. 종목도 섹터도 오늘 업종도 전체가 뭐 상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래서인지 하락 종목을 좀 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오늘 에너지 기업들이 흐름이 조금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전 섹터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유 관련주들이 평균적으로 1.5%가량 빠지는 흐름입니다. 탈석유가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간밤에 나왔고요. 그리고 에너지 종목들 피크 아웃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외에도 특징적인 종목들 뭐가 있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검색하고 있는지 이수민 캐스터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한국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정말 대규모 적자 속에 좀 우려감이 컸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이기지 못하고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강세 흐름 좀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폴란드나 이제 여러 가지 국가를 통해서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재명 의장의 지분 53.3%가 지금 매각 대상이고요. 약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지금 이 종목에 또 많이 쏠리기도 하고요. 또 외국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현재까지 삼성 SDI나 LG화학, 롯데케미칼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달에 예비 입찰을 진행한 뒤에 8월 중에 본 입찰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매각 절차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국 RNS도 살펴보시죠. 이 한 단독 보도이기는 했습니다. 삼성그룹 쪽에서 TF팀을 발족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삼성차 전기차의 태스크포스가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삼성 SDI 밸류체인으로 엮이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동국 RNS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도 또 한 종목을 골라서 전문가님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0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했다시피 한국전력 이야기도 있었고요. 하이브 오늘 이틀째 약세 보입니다.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잘 가던데 이 10종목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한국항공우주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누리호 관련주잖아요. 또 네, 맞아요. 연기가 됐는데 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투자자들의 리액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댓글이 있고요. 첫 번째 분이 외국인들은 다 죽고 있다면서 나도 더 사고 싶다 하셨는데 요즘 또 현금 보유량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구만. 누리호는 결국 발사 연기됐지만 아직 다누리가 남아있다고. 네, 다누리 달 탐사선이었나요? 이슈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의 위기는 미보유자에게는 기회.
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요. 네. 떨어질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토론방을 좀 들어가서 분위기를 네. 많이 살펴봤는데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직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조금 눌림목 장 초반에 좀 눌리더라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누리호가 이번에 또 발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기존에 15일에 이 발사가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16일 오늘로 연기가 됐죠. 그런데 오늘마저도 연기가 되면서 앞으로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다른 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종목은 오늘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 지금 이 누리호가 연기가 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발사가 완전히 취소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발사가 실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로도 특징이 있지만 방산 쪽으로 보시면은 정말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방산 업계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사실 기존의 방산 업계라고 한다면은 군 계약과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있어서 만약에 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해외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최근에 이 폴란드에서 국내를 방문을 해서 천궁2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 수출이 확대가 된다면은 방산주들이 비교적 안정감 있게 실적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방산업계에 있어서는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항공우주 또한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번 2분기에도 실적이 긍정적이게 나와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도 나쁘지는 않지만 밸류에이션이 살짝 고평가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나와줬을 때 그때 신규 진입을 노려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한국항공우주 살펴봤습니다. 수출 실적은 문제 없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금세 시장에서 상승 전환을 했죠. 오늘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1.6%대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신규 매수는 눌림목에서 신중하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영지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링크 받아보시는 법 두 가지 있습니다. QR코드 하나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먼저 QR코드는 현재 화면 하단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로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세 가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매수한 가격과 종목의 이름, 마지막으로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정보는 꼭 남겨주셔야 저희 전문가가 확인하고 정확한 대응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받아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나 매수가, 비중이 아니라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최영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 채팅 입장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없을 때도 시장 분석이나 전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채팅방인데요. 여기에서는 최영지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채팅방 입장하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QR코드 촬영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타나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최영지 전문가가 오늘 제안할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도 함께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 필승 종목 수익률은 최영지 전문가가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수익률 리뷰는 없고요. 바로 필승 종목을 소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정확한 종목의 이름은 방송 끝날 때쯤에 말씀을 드리고 이 네. 시간에는 일단 힌트를 드려서 유추하실 수 있게 한단 말이죠. 네. 오늘 준비하셨죠? 네. 오늘 힌트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종목을 고르는 거는 크게 이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민하진 않았는데 힌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힌트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좋습니다. 미리 좀 띄워주셨는데 고민해서 골라오신 힌트인데 자, 구두네요. 네. 잠깐만. 네. 네, 힌트가 네. 너무 친절하신 전문가님이네. 그런가요? 네, 오늘 또 처음이다 보니까 네. 조금 쉽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쉬울 때도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힌트. 네, 더 이상 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두라고 해서 구두 관련주, 뭐 의류 관련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 사진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 거의 좀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PCB 관련된 종목입니다. PCB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전자식 부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납땜을 할 때 부착을 하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수리를 할 때 컴퓨터를 열어보면 초록 색깔 보이시죠? 그게 바로 PC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CB 최근에 이 PCB 업계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PCB, 반도체가 PC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확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인공지능 아니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PC라던가 빅데이터 정말 다방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 전 세계 PCB 수요 또한 함께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1분기에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대표적인 PCB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심텍 이런 업체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500% 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부터 PCB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별 종목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과 관련된 PCB 그리고 SSD와 관련된 PCB 관련된 주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반도체 이 기업들에게 PCB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회복에 따라서 실적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PCB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지금 사업 또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DDR5 차세대 이 반도체 관련해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인터프라이즈라던가 후공정 관련된 장비 사업까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할 게 DDR5입니다. 이번 3분기부터 DDR5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PCB 또한 수요 증가와 함께 이 성능 또한 강화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 실적 개선이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내년까지도 꾸준히 실적이 견인해 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에 또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50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전년보다도 36%가량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 2분기 예상치가 92억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를 했을 때 무려 240%나 증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실적 모멘텀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업황 기대감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승 종목 제가 또 방송 끝날 때 공개를 할 거니까요. 오늘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사진 힌트는 구두였고요. 업종 힌트는 PCB 관련주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추가 되신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날 때 필승 종목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어질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QR코드 찍으셔서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속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 링크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것 3가지,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을 몇 %로 사셨는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최영지라고 적어서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당 번호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할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병법서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종목 상담 최연지 전문가와 함께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코너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방법부터 다시금 알려드릴게요. 오늘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적으셔야 하는 내용은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사연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역시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전문가의 이름 최영지라고 딱 3글자만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사연은 또 뭐가 있는지 채팅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난다 님입니다. 아프리카 TV 종목을 말씀하셨고요. 비중이 60%, 네, 큽니다. 큰 편이죠. 매수가 11만 4천 원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어제 추가 매수한 평균 단가인데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오늘은 보니까 한 1%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9만 9천 원까지는 회복을 했네요. 자, 이 종목 그래도 아프리카 TV가 24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분 그래도 평균 단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 평단가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앞으로 종목 상담을 계속 꾸준히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종목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 매력적인 구간이나 아니면은 매력도가 높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를 보는데 우선 이 종목이 싸게 살 수 있느냐, 싸게 샀는가 그거에 대해서 봅니다. 과대낙폭 구간이 나왔다거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은 미래 성장 산업인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차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지 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또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
시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인기가 있는지 이 세 번째까지 보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 이 뜻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굳이 따져보자면은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면서 NFT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되면서 또 NFT 관련된 섹터로 엮이게 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NFT 섹터가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된 상황이죠. 인기가 없기 때문에 많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사실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중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이 30%가 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0%는 비교적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데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중은 지금 시점에서는 넓히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매수가가 낮다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 실적 개선이 꾸준히 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구간은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수 기회는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홀딩을 해 나가시면서 본전까지 왔을 때 절반 매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항 구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61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61선 구간이 12만 원 구간에서 나머지 잔량 매도 체결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TV가 오늘의 첫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성장성은 높다는 말씀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만 비중이 부담되니까 당분간 홀딩하되 추가 매수는 스탑, 그리고 매수가까지 오면 절반은 비중 덜어내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이동하시죠. 가긴 가는 거니라는 닉네임입니다. 자, YG 엔터 종목을 신청해 주셨네요. 그리고 49,00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고요. 5% 비중인데요. 더 담아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반대로 비중 부담이 조금 덜하신 분이어서 현금 여력도 좀 있으신가 봅니다. 49,000원이면 이분 약수익권이긴 한데 굉장히 양호한 편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좋고요. 네. 매수가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YG 엔터테인먼트, 엔터 관련된 종목이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엮여져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콘서트 관람객 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오프라인이라던가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매출을 개선해 나갈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을 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좀 확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49,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교적 좀 나쁘지 않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막 회복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다, 해제가 됐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 시점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구간이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중 자체도 5%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홀딩을 하시면서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던 구간이죠. 45,000원 구간까지 이 종목이 밀린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이 구간을 이탈을 할 시에는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비중을 넓히지 마시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이 많이 좀 내려갔어요. 시장도 워낙 부진하기도 했었고 그동안에 엔터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내려간 구간이긴 한데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55,000원 구간까지 매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5,000원까지 끌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상담 신청해주신 각인 가는 거니님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돋보이는 분이었고 일단 엔터주들에 대해서 대체로 회복 구간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문가님은 해주셨습니다. 45,000원 선 추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5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최영지 전문가와 종목 상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채팅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채팅방 들어오셔서는 세 가지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역시나 채팅방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최영지라고 오늘의 전문가 이름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채팅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자분은 어떤 사연 갖고 계실까요? 음악 듣는 어피치님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65,700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이런 기술주들이나 게임 엔터 쪽이 회복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밸류 부담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상담 신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65,000원대 매수가이시고요. 오늘 가격은 58,200원입니다. 오늘 3%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런 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최근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종목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앞에서 세 가지를 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성장주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다가 실적이라던가 밸류까지 받쳐지게 된다면은 주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게임주들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 성장주들이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게임주들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특히 게임 관련된 정책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신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작 모멘텀도 많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는 게임주들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에 나가시고 그리고 지금 1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지금 58,000원대 구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11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죠. 거의 주가 자체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아까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대낙폭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더 밀리게 된다면 10%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더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다 와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계속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매물대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매물대 구간 49,000원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 조정이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사실 성장주들이 지금 금리 인상 시점에서 조금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부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매수가 부근에서 절반 매도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구간 같은 경우에는 69,000원 구간에서 나머지 잔량 매도 체결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를 만나봤습니다. 손절가 49,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신작 모멘텀 등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는 진단이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휴암님입니다. KH건설이고 매수가는 1,585원대, 비중은 25%입니다. 어제 이슈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라고 하셨고요. 대응 전략도 부탁드린다고 적어주셨네요. KH건설 오늘 가격은 1,290원, 85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로 좀 테마가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 이슈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M&A 관련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선은 이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마주 이슈로 인해서 그쵸. 매수를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종목 자체는 나쁘지는 않는데 살짝 좀 비중에 있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관점에서는 계속 홀딩을 하시면서 비중을 넓히지는 않는 편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이게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종목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인기 있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 유형이죠. 테마성을 띠는 종목이기 때문에 재건 관련된 테마로 엮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홀딩을 하시는 거는 좋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주들이 올라갈 땐 잘 올라가긴 하지만 반대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 정말 조정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사실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넓히지 마시고 계속 홀딩에 나가면서 좀 약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전권에서 매도 체결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최근 1년 사이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부진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게 되면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고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재건 관련된 그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테마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절 구간이라던가 비중 축소 구간을 좀 명확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 저항과 지지를 하는 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1,200원 구간에서 좀 이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200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비중을 덜어내서 오히려 다른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M&A와 관련된 이슈들도 좋지만 M&A 관련된 이슈들도 어찌 보면은 테마성 이슈예요. 이게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 비중을 축소하시고 나머지 전략은 들고 가시면서 본전까지 왔을 때는 나머지 전략을 매도 체결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건설 종목이었고요. M&A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평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반드시 줄이시는 걸 권해 주셨네요. 약손실을 보더라도 비중은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최영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전송이 되고 있죠. 이것을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채팅방에서는 3가지 정보는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인데요. 이 3가지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방송 시간에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또 이어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역시 링크를 받아보시는 방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전송을 해주실 때 최영지라고 전문가 이름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역시나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채팅방 함께 열어보시죠. 네, 이번 분 신영복님입니다. 국일제지 5,000원, 비중은 40%입니다. 자, 국일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085원에 거래가 됩니다. 자, 이분 좀 마음이 아픕니다. 5,000원이면은요.
지금 작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가격입니다. 작년에 구매를 하신 것 같고 비중도 높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종목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아쉽고 그리고 비중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재지 또 관련해서 엮여져 있고 또 최근에 친환경 섹터로도 분류가 됐던 종목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시점에서 나쁘지는 않지만 자칫하다가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언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매수가가 5,000원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목이 많이 올랐을 때가 8,000원 선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매수가가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게다가 여기에다가 비중까지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굉장히 아쉬운 비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을 해 나가시면서 명확하게 손절가를 잡아보시고 명확하게 비중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해서 손실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종목 실적을 확인하니까 실적도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모멘텀도 살짝 부진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제가 명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 제가 띄워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지금 120 월선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완전히 손절을 해서 오히려 현금 확보를 통해서 다른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20 월선 부근이라고 한다면은 2,000원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 비중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선은 본정권까지는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는 전략으로 세우시고 나머지 잔량은 본정권에서 매도를 체결하는 매매 전략을 세워보셔서 지금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40%라는 비중 자체가 크기 때문에 더 좋은 종목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중 자체를 지금 시점이어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줄여서 현금 확보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중과 매수가가 전부 아쉬웠는데 일단 9일 제지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라이언님, 코세스 종목입니다. 14,200원에 비중 50%, 자, 이분도 비중이 크고요. 손실이 커요라고 하셨습니다. 유지해야 하나요? 하는 게 질문점이라고 하시네요. 코세스가 오늘 또 보니까요, 상승하고 있긴 한데 9,980원입니다. 자, 이분 역시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큽니다. 홀딩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비중이 큰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종목 자체는 저는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어서 홀딩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 종목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반도체 업황은 사실 국내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망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홀딩에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기회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목 지금 PER만 해도 14.43배로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번에 조금 이 1분기 실적이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을 개선해 나갈 만한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만 비중이 좀 큰 점은 아쉽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조금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가격 전략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9,000원 구간까지 밀렸죠.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딱 매물이 비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만약에 밀리게 될 시 이 9,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조정이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단단하게 받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비중 축소, 9,0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비중 축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본전권까지 끌고 가시면서 본전권에서 절반 매도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17,000원 구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워낙 시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17,000원 선까지 금방 갈 거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본전권까지 들고 가셔서 절반 매도 진행을 하시고, 그래도 나는 조금이나마 더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다면은 15,000원 구간에서 나머지 잔량 매도 체결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세스 종목이 오늘의 마지막 상담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 당장은 자제, 그래도 업황과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네요. 목표가는 15,000원까지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이 끝나더라도 최영지 전문가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역시나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QR코드 타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시황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필승 종목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저는 이런 상표의 구두가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네. 저도 한참 찾다 보니까 스페인 브랜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지금 공개하면 될까요? 공개할까요? 네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바로 TLB입니다. 네. TLB라고 대놓고 제가 올려놨었죠. 네. 네, TLB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요. 가격 전략을 제가 구체적이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추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매물이 비어있는 37,000원 구간을 이탈을 할 시에는 조금 조정이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손절가는 3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51,000원 구간까지 매물이 비어있고 위에 저항성도 없기 때문에 목표가는 51,000원 우선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좋은 필승 종목 가져와서 여러분들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 상담을 너무나 잘해주신다고 댓글에 칭찬이 현재 자자합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은 TLB였고요. 손절가 37,000원, 목표가는 5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도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오늘 진행합니다. 한번 내용을 좀 소개를 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은 정말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이든 혹은 좋은 시장이든 언제든지 기회를 찾고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고의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면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많은 정보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만 기억하면 최고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무료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한번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으로 이동하셔서 시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최영지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시장에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지수가 현재 2,48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15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2%의 탄력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네요. 네, 오늘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